김영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65세,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한때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경비실 의자에서 일어나며 영수는 무릎을 주물렀다. 밤새 순찰을 돌아다닌 탓에 관절이 뻐근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조용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든 시간이었으니까. 오늘도 별일 없겠지.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찰 준비를 했다. 손전등을 챙기고 열쇠꾸러미를 허리에 찼다. 30년 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을 돌며 영수는 차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이상한 차는 없는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사실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리는 만무했지만 성실함이 몸에 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택배차가 또 왔네. 새벽부터 분주한 택배기사를 보며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은 참 편리해졌다. 클릭 몇 번이면 모든 집 앞까지 배달되니까. 그는 택배함을 정리하며 주민들을 떠올렸다. 2층의 박씨 부부는 매일 건강보조식품을 주문했고 5층의 젊은 부부는 기저귀와 분유를 자주 받았다. 15층의 할머니는 가끔 손자 선물을 받곤 했다. 작은 아파트 안에도 저마다의 삶이 있었다. 오후가 되자 영수는 지하 창고 정리를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라고 했던 것이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창고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버려진 물건들이 가득했다. 이런 것들은 언제 버린 건지.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정리를 계속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다. 먼지를 털어내자 낡은 서류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모서리는 해지고 표면은 바래져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견고해 보였다. 마치 중요한 것을 담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이걸 누가 여기에? 영수는 가방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잠금 장치는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만지자 쉽게 열렸다. 가방 안에는 노란 봉투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편지 봉투처럼 보였지만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 들었다. 영수의 손이 떨렸다. 이런 건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한자로 된 도장과 날짜가 찍혀 있었다. 1967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1967년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네. 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봉투를 경비실로 가져갔다. 혹시라도 중요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경비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던 영수는 깜짝 놀랐다. 안에는 타자기로 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영수는 잠들 수 없었다. 가방과 그 안의 문서들이 자꾸 신경 쓰였다. 이건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다시 그 문서들을 펼쳐보았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다. 첫 번째 문서의 제목을 보는 순간 영수의 숨이 막혔다. 기밀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1960년대 정치적 사안 관련이라는 부제가 있었다. 이게 정말 진짜인가?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다. 타자기로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읽어보니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실종자 명단, 조사 기록, 그리고 정부 기관의 도장이 찍힌 공문들까지.
문서 곳곳에는 손으로 쓴 메모들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 기록들을 분석하고 정리한 것처럼 보였다. 메모의 글씨체는 깔끔했지만 급하게 쓴 티가 났다.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된 거지?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이, 직업, 거주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목격 장소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수는 점점 무서워졌다. 이건 단순한 옛날 자료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명과 관련된 진짜 기록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아파트 지하 창고에 숨겨져 있었을까? 다른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나왔다.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심각했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증거를 숨겨야 한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었다. 한 편지에서 영수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이 기록들은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편지를 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문서들을 보관했다는 뜻이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1960년대면 자신이 어린 시절이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것 정도만 기억났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을 줄은 몰랐다. 문서들을 자세히 보니 조작된 흔적들이 보였다. 어떤 부분은 일부러 지워져 있었고, 어떤 부분은 다른 내용으로 덮어 씌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처럼. 하지만 원본을 보관했던 사람은 달랐다. 조작되기 전의 내용들을 별도로 기록해 두었다. 메모 곳곳에 진실은 이것이다라는 표시들이 있었다.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런 큰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하지만 그냥 묻어둘 수도 없었다. 이 기록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거나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면? 점심시간이 되자 영수는 문서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볼까봐 걱정되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영수는 오래된 친구 박노인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역사교사였던 박노인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저녁이 되자 영수는 결심했다. 내일 박노인을 찾아가서 이 문서들을 보여주기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영수는 또다시 잠들기 어려웠다. 꿈속에서도 그 문서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들의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오후 영수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박노인의 집을 찾았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박노인은 70세가 넘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젊은 시절 역사를 가르쳤던 만큼 과거사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다. 더구나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온 산증인이기도 했다. 영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박노인은 영수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평소 차분한 영수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박형, 좀 보여줄 게 있어. 근데 이건 정말 비밀로 해줘야 해. 영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며 말했다. 박노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오랜 친구의 부탁이라면 들어줘야 했다. 아파트 지하에서 발견한 건데. 직접 보면 알 거야.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꺼냈다. 첫 번째 문서를 본 박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손도 덩달아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다. 영수야,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때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 박노인은 명단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그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답게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어떤 이름들은 아는 것 같았다. 이 사람 김철수. 이 사람은 내 동료였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가족들이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행방을 몰랐어. 박노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때의 공포와 혼란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여기 보면 정부에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조사했다고 나와 있어. 하지만 공개된 기록에는 없었던 내용들이야. 박노인은 문서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영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욱 심각성을 느꼈다. 이건 정말 역사의 진실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였다. 그런데 이 문서들을 왜 누군가 숨겨뒀을까? 영수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마도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위험했을 거야. 그래서 언젠가를 위해 숨겨둔 게 아닐까? 박노인의 추론은 설득력이 있었다. 실제로 문서들을 보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단순히 버려진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관한 것이 분명했다. 영수야, 이 서명을 봐. 박노인은 문서 끝에 있는 서명을 가리켰다. 흘려 쓴 글씨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수는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 글씨체가 어딘가 낯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글씨, 뭔가 익숙한데. 영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히 어디서 본 글씨체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박노인도 영수의 반응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혹시 아는 사람 글씨인가?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 둘은 한참 더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점점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 같았다. 영수야,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직도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박노인의 경고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것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밤새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박노인과의 대화 후 더욱 신중하게 내용들을 분석했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다. 문서 뒷장에 있는 개인 메모를 읽던 중이었다. 누군가 손으로 쓴 개인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영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설마 이게? 영수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오래된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아버지의 편지를 찾았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주신 마지막 편지였다.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똑같은 글씨체였다. 문서에 적힌 메모들이 모두 아버지의 손글씨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성실한 농부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이런 중요한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니. 아버지는 단순하고 조용한 분이었다.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아버지의 글씨로 된 메모들이 문서 곳곳에 있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들을 잊으면 안 된다.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같은 내용들이었다. 영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아버지는 늘 바빴다. 농사일 외에도 뭔가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았다. 가끔 밤늦게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어린 시절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아버지는 그들과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영수는 급히 다른 문서들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곳곳에서 아버지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메모뿐만 아니라 정리 방식이나 분류 체계도 아버지 스타일이었다. 한 문서에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김정호 마이너스 연락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이 일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것이다. 연락책이라니. 영수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실종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뜻이었다.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다른 메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아버지의 신념이 느껴지는 글이었다. 평범한 농부였지만 정의감은 남달랐던 것이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였다. 영수는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졌다.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마도 너무 위험해서 말씀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문서들을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모든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거들을 분류해 두었다. 마치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알려질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신 것 같았다. 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오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평범한 농부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사실은 진실을 지키는 용기 있는 분이셨던 것이다. 자신의 안위보다 정의를 우선시하셨던 것이다. 이제 영수는 이 문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소중한 기록들이었다.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공개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내용들이었다.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처음 알게 된 것이다. 단순히 기록만 남긴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주셨던 것이다. 두 번째로 찾은 사람은 박영희 씨의 딸이었다. 박영희 씨도 1968년에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딸 박수진 씨는 이미 70세가 넘었지만 기억은 생생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영수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바탕으로 직접 진실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명단 맨 위에 적힌 이철민 씨의 가족이었다. 문서에 따르면 이철민 씨는 1967년에 실종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소를 찾아 헤매다가 겨우 이철민 씨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60대가 된 아들 이상호 씨는 영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버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이상호 씨의 반응은 차가웠다. 하지만 영수가 문서를 보여주자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기록을 확인했다. 이게 정말 그때 일이군요. 이상호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실종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려 했어. 이상호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영수의 아버지 김정호 씨가 실종자 가족들을 도왔다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전달하고 때로는 도피를 도와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도
김정호 아저씨가 계속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오셨어요. 그때 저는 겨우 12살이었는데 박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60년이 넘은 기억이지만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를 기다리며 살아왔다. 김정호 아저씨요? 물론 기억해요. 어머니가 사라진 후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박수진 씨의 증언도 비슷했다. 영수의 아버지가 실종자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각별히 챙겨주셨다고 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영수는 박수진 씨의 말을 들으며 코끝이 찡해졌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혼자 감당하셨을 것이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금 달랐다. 최동식 씨의 형이었는데 그는 영수를 보자마자 경계했다. 그 일은 이제 그만 파헤치세요. 다 옛날 일이에요. 최 씨의 반응은 차가웠다. 하지만 영수가 끈질기게 설득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당신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을 하셨죠. 최 씨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우리 동생이 잡혀간 후에 김정호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진실을 기록해두겠다고 하시더군요.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질 거라고. 최 씨의 증언을 통해 영수는 아버지의 신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동정심에서 도운 게 아니었다. 역사의 진실을 후세에 전하려는 사명감이 있으셨던 것이다.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순자 씨의 조카였다. 김순자 씨는 여성으로는 드물게 정치적 사안에 연루되어 실종된 사람이었다. 고모는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셨죠. 조카의 증언에 따르면 김순자 씨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지식인이었다. 그래서 당시 정부에게 위험한 인물로 찍혔던 것이다. 김정호 아저씨가 고모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 말을 들은 영수는 전율을 느꼈다. 아버지가 단순히 기록만 남긴 게 아니라 희생자들의 마지막 의지까지 전달해 주셨던 것이다.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안병국 씨의 아들이 들려준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김정호 아저씨 덕분에 살아남으셨어요. 살아남으셨다고요? 네, 미리 경고를 받고 피할 수 있었거든요. 김정호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알려주셔서. 영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실종자를 기록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구하기도 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김정호 아저씨의 일을 계속 도우셨죠.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영수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려 했던 진짜 영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다. 이런 진실들을 파헤치다 보면 혹시 자신도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아직도 그때의 권력자들이나 그 후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시태그 6장 두 번째 반전. 영수가 진실 추적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김영수 씨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이런 사람이 경비실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으니까.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맡고 있어요. 이준호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명함에는 여러 직책이 적혀 있었다. 현재는 대기업 임원이면서 동시에 사회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같았다. 최근에 김영수 씨가 이상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영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벌써 소문이 난 건가? 영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고 했다. 이상한 활동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수 씨, 우리 서로 돌려 말하지 말죠. 당신이 최근에 옛날 문서들을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압니다. 이준호의 말은 정확했다. 영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걸까? 그 문서들은 폐기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준호의 어조가 점점 강해졌다. 이제는 협박에 가까웠다.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 문서들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폐기하라고 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일들입니다. 이준호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영수는 놀랐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배후에 더 큰 조직이나 세력이 있는 것 같았다. 김영수 씨,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파헤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준호의 경고는 노골적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도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진실을 지켜내셨을 것이다. 저는 그냥 제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요. 당신 아버지 김정호 씨 말이죠? 이준호가 아버지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는 순간 영수는 전율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실감했다. 김정호 씨는 그때도 말썽꾸러기였어요. 하지만 결국 조용히 살다 가셨죠. 아들인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호의 말에서 과거 권력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아버지 세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은밀한 감시와 통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계속 이런 일을 하신다면 당신의 직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기도 어려워질 거고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진실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이준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영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과거의 권력자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영수는 밤새 고민했다. 계속 진실을 추적하다가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버렸다. 그때 박노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영수야, 나한테도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박노인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영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을 추적하는 일에는 동지도 있지만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다.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문서들이 정말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증거였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해시태그 7장 갈등과 선택. 이준호의 방문 이후 영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파트 곳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했다. 정말 감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과민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영수를 불렀다. 관리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김영수 씨, 최근에 입주민들한테서 불만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만이요? 무슨 불만 말씀인가요?
경비원이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외출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실에서 이상한 자료들을 보고 있다는 신고도 있고. 영수는 당황했다. 분명 이준호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경고는 심각했다. 영수에게는 이 일자리가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잃게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늙고 지친 65세 노인이었다. 이런 나이에 위험한 일에 뛰어들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조용히 살고 싶다.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평범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굳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기록들을 남기셨다. 그리고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영수는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이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수는 아버지의 일기도 찾아보았다. 오래전 어머니가 정리해둔 것들이었다. 일기를 읽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오늘도 한 가족이 찾아왔다. 남편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나라도 이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도 처음에는 망설이셨던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정의를 선택하셨다.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고통을 우선시하셨던 것이다.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아버지의 신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영수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영수는 다시 그 문서들을 펼쳐보았다.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각각의 이름 뒤에는 가족들의 눈물과 기다림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억울하게 사라진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영수는 문서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한때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을 아들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영수는 박노인에게 전화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노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영수야,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런 진실들이 또다시 묻혀서는 안 돼. 박노인의 말에 영수는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해졌어. 영수는 결심을 굳혔다.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도리이자 희생자들에 대한 의무였다. 해시태그 8장 클라이맥스와 결말. 결심을 굳힌 영수는 며칠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문서들을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지만 안전하게 해야 했다. 혹시라도 중간에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박노인과 함께 문서들을 복사했다.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사를 물색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가 있어. 그 사람한테 연락해보자. 박노인의 제안에 따라 한 일간지의 탐사팀에 연락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문서들을 확인한 후 기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하지만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자는 신중했다.
가짜 자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후 문서들의 진위가 확인되었다. 기사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기자의 약속을 받고 영수는 안도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다. 김영수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기사를 중단시키세요. 이준호의 어조는 절박했다. 분명 그들도 언론 제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영수는 당당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자신감이 있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준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기사가 발표되었다. 일면 머리 기사로 실린 탐사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60년대 정치적 실종 사건의 은밀한 기록들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영수의 아버지 김정호 씨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범한 농부가 어떻게 역사의 증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진실을 지켜왔는지가 자세히 보도되었다. 보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들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실종자 후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정호 씨의 용기 있는 행동도 재조명받았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다른 결과도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파트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압력에 못 이긴 관리사무소의 결정이었다. 괜찮아요. 각오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담담했다.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적 사명감을 완수했다는 만족감이었다. 그날 밤 영수는 마지막으로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이 왜 그렇게 힘겹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영수의 눈에서 잔잔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동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역사의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벅찬 감정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며칠 후 영수에게는 뜻밖의 연락이 왔다. 한 시민단체에서 인권상담원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이 일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다. 몇 달 후 영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실종자 가족들의 상담을 해주고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비록 경비원 때보다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은 훨씬 컸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30년 전에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다는 할머니였다. 제 아들도 그 명단에 있을까요? 영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다. 그리고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며 말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영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지키고 약자를 돕는 일. 그것이 김정호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진짜 의미를 찾았어요. 영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그는 단순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니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